오늘날 대륙 간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대륙과 대륙을 오가는 전 세계 무역 화물의 90%는 배로 이동하죠. 때문에 조선업은 자동차 산업 같은 다른 중공업 분야들처럼 국가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한 시장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중공업 국가로의 탈바꿈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은 1967년 조선공업진흥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이 조선업을 국가주도 기간산업으로 낙점하고 지원과 육성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40여 년 만에 유럽의 전통적인 공업 국가들과 이웃나라 일본을 제치고 2000년대에는 명실상부한 세계 조선업 1위로 등극하면서 오늘날까지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요. 그러나 챔피언의 자리는 달성하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법. 2020년대 현재 또 다른 이웃 국가인 중국이 조선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면서 대한민국과 1위 자리를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강자였던 일본의 반격까지 거세지며 대한민국의 파이를 위협하고 있고요. 조선 산업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 세계 조선업의 패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바다 콘텐츠로 먹고 사는 지식해적단이 한화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세계 조선 산업의 최근 동향을 보면 2021년 기준 일본이 13%로 세계 시장 점유율 3위, 한국은 37%로 2위, 중국이 50%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중국한테 밀리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알고 보면 내실이 달라요. 중국과 일본은 광석이나 곡물 같은 고체 화물을 수송하는 벌크 캐리어, 그리고 석유와 같은 액체를 수송하는 탱커선을 주력으로 건조했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비싼 선종을 싹쓸이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량의 64%를 차지하며 양보다 질로 승부했기 때문인데요. 그중 특히나 대형 LNG 운반선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 빅3 조선소들이 89%로 압도적인 수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NG는 말 그대로 액화 천연가스, 석유와는 달리 부피가 큰 기체 상태라서 유통과 보관이 까다로운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시켜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여놓은 물건인데요. 그런 만큼 선적과 운송, 하역 등 모든 과정에서 작은 오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LNG를 운반하는 배 역시도 제작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왜 전 세계 선사들이 한국 조선소 앞에만 줄 서 있는지 느낌이 오죠? 초고난도의 첨단 기술을 있는 대로 때려박아야 하는데 이걸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해결한다? 미쳤습니까 휴먼? 덕분에 사실상 아직도 전 세계 조선 시장 부동의 1위는 대한민국이라는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신뢰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싼 맛에 쓰는 배는 중국에서 사고 비싸고 복잡한 고급 선박은 한국에서 구매하는 게 세계 시장 트렌드예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격차를 벌려놓을 절호의 기회. 근데 그렇다면 LNG 운반선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걸까요? 천연가스 분야에서는 예로부터 러시아가 슈퍼갑이었습니다. 전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26%, 무려 4분의 1이 러시아 땅에 매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유라시아의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냉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걸 파이프로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수출할 수 있었거든요. 매장량과 가성비 양쪽 측면에 있어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국가가 없었던 거죠. 문제는 이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9차례에 걸쳐 경제 제재를 단행. 이에 반발한 러시아가 잠가라 밸브를 시전하며 천연가스 무역 보복 조치에 돌입한 거예요. 그간 러시아 천연가스의 최대 고객이었던 유럽 국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가스값이 400% 폭등, 치솟는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한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슈퍼마켓에서 장작용 땔감을 판매하는 등 중세시대를 방불케 하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정말 다행히도 유럽의 이번 겨울이 엄청 따뜻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러시아 믿다가 큰일 날 뻔했구나. 자, 러시아를 제쳐놓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 바다를 통하는 수밖에 없죠. 러시아 다음으로 천연가스가 많은 곳은 이란이나 카타르 같은 걸프만 국가들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려면
LNG 형태로 수송하는 게 당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LNG 운반선의 수요 역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선박에 뭘 싣느냐뿐 아니라 선박을 뭘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 역시도 중요한 화두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강해지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내연기관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선박 분야에서도 기존의 석유 추진 내연기관을 대체할 친환경 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UN 산하기관인 국제해사기구는 가입국들의 선박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마이너스 30%, 2030년까지 마이너스 40%, 2050년까지는 마이너스 50%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고 선언하며 선박에 대한 강력한 환경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선박과 스마트 선박의 수요 역시도 폭발할 예정. 아무래도 여러모로 대한민국 조선업계에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요즘에 반도체 사이클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 많이 하죠. 이처럼 세계 경제의 상황에 따라 업계 전체가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보다도 이 사이클이 훨씬 더 심한 이 분야의 끝판왕이 바로 조선업이에요.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무역이 위축되고 무역이 위축되면 배도 주문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고 있는 절묘한 시점입니다. 애초에 배라는 게 한 번 만들면 기본 30년은 사용하는 물건인지라 이 사이클의 기점을 대강 30년 정도로 잡는 게 보통인데요. 코로나로 인한 수년간의 대침체를 지나 세계 무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여기에 앞서 말한 LNG 공급망의 다변화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 선박의 수요까지 겹치면서 그 사이클이 예상보다 10년 정도 일찍 도래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거든요. 대한민국 조선업의 향후 30년은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엔진 돌려야죠. 대한민국 조선사들도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사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은 대형 LNG 운반선 분야에서 20년 연속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기존의 벙커 CU 대신 LNG를 연료로 이용하는 직분사 방식 LNG 추진선 그리고 기존의 선박류와 LNG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선박 등을 공급하며 이미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도 빠르게 앞서 나가는 중이죠. 하지만 LNG도 어디까지나 화석연료, 환경규제 강화로 언젠가는 퇴출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은 향후 2-3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영국과 독일 등의 대형 해운사들과 함께 암모니아 추진 선박의 개발과 도입을 추진, 기존의 잠수함 등을 통해 선보인 바 있었던 수소 연료 전지 기술을 상업용 선박에 적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 미래 연료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선박에도 이제는 최단 경로, 최적 에너지 효율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 운항 기술이 대세가 될 예정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은 2022년 말 자체 개발한 자율 운항 솔루션의 기술 검증을 마치고 2024년 완전 개발을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사 중 하나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대우조선해양.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우조선해양은 1999년 8월 이후 21년 동안이나 주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하반기 마침내 대우조선해양이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는 희소식이 들려왔다는 거. 이 인수의 주인공은 바로 국내 기업인 한화그룹. 앞으로는 대우라는 이름 대신 한화 브랜드를 달고 항해를 계속하게 될 예정. 사실 과거 같은 조선업 빅3 중 하나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었는데요. LNG 운반선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사 두 곳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소식에 독과점을 우려한 유럽연합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었죠. 하지만 국제 기준에 맞추자고 자산 규모 11조, 올해 매출만 9조 원대가 예상되는 기업을 외국에서 주워가도록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IMF 이후로 주인이 없어진 국내 회사를 외국 기업이 사들인 뒤 기술만 빼앗고 토해냈던 전례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외국에 넘어가 버렸다면 당장의 LNG 관련 선박뿐 아니라 해상 풍력 설치선, 스마트 선박 등 미래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기술이 유출되어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대한민국 조선업 전체가 경쟁력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에 따라 일감이 줄어들고 고용도 창출되지 않게 되면서 지역 경제도 붕괴했을 거고요. 이만큼 조선업은 국가 경제, 국방,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새로운 주인을 찾았다는 것은 우리 기술이 우리
기업의 품에 남게 됐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끈한 인수로 대한민국 조선업도 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뛰어난 기술력과 튼튼한 기업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일구어온 기업들과 유산들을 지키고 친환경과 스마트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까지 선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한화와 함께 대한민국 조선업, 대우조선해양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선박 기술을 약탈하러